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출석 수업으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 소설작품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안내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하는데요. 작품 내용 소개하고 학습 목표 확인한 후에 이번 시간 활동으로 줄거리 확인, 인물의 특성, 그리고 갈등의 양상 파악하기, 인물의 행동을 평가해보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란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감상문을 쓰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차시 예고를 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의미로 작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양심을 속인 죄책감과 친구의 유혹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소년의 상황을 그린 단편 소설입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1938년 소년지에 실린 작품인데요. 거스름돈을 더 받게 된 이후 주인공이 겪게 되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하늘은 문기가 되찾고 싶어하는 양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기의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 문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확인합니다. 소설작품 감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가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이란 소설을 배웠는데요. 이 작품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감상문을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학습활동 내용 먼저 확인하는데요. 104쪽부터 108쪽 학습활동 확인하고 그리고 학습지 활동하는데 학습지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에서 출력하시고 옆에 두고 교과서와 필기도구 학습지 챙기신 후에 수업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상문 쓰기 활동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학습활동 내용 학습 확인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모든 별로 줄거리 정리하기가 있는데요.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어느 날 문기는 고깃간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주인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만이를 만나게 되는데 수만이는 문기를 꿰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사자고 제안하고 그 돈의 일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받은 거스름돈으로 산 공과 쌍안경을 삼촌에게 들키고 삼촌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스름돈을 쓰고 거짓말까지 한 자신이 부끄러워 문기는 잘못을 반성하고 그 돈으로 산 물건을 버리고 남은 돈은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집니다. 그리고 수만이에게 더 이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수만이는 문기의 잘못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가져다 주게 되고 이 일로 아랫집 심부름을 하는 점순이가 누명을 쓰고 주인 여자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일로 괴로움을 느낀 문기는 담임 선생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문기는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105쪽 학습활동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인물의 특성 파악하기 활동인데요. 문제 먼저 확인합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물들의 특성을 파악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필기도구 가지고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기록하시면서 살펴봅니다.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그 인물의 특성, 성격을 한번 추측해 보는데요. 문기의 행동이나 말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작은 아버지에게 맞구중 듣고 그리고 나도 인젠 그런 건 안 할 작정이다. 또 수만이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친다. 그리고 선생님께 끝내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라고 해서 작은 아버지의 꾸중 듣고 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니까 잘못을 뉘우칠 줄도 알고 그리고 수만이의 협박 때문에 숙모의 돈을 훔치고 또 선생님께 사실을 말하러 갔는데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용기가 부족하구나, 소심하구나, 나약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라는 걸 통해서 좀 착하다, 양심적이다, 순진하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그렇지만 소심하고 나약하고 용기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여리고 순진하다 또는 착하다 또는 양심적이다 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만이의 말과 행동 살펴봅니다. 문기를 꿰어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게 한다. 그리고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적질했다고 똑바로 써놓을 테야. 그래서 문기를 꿰어서 거스름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막 사게 하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협박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롭도록 꾀를 부리는 인물, 영악한 인물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협박할 정도로, 남을 협박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 여러분 다른 말로 적어도 좋습니다. 삼촌은 자신의 형을 대신하여 조카인 문기를 키운다. 가족애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입으로 수만이가 졌다니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내가 나를 속이기 하겠니?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아무 것이고 덥석덥석 받는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거든. 덥적덥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1930년대 소설입니다. 그래서 삼촌의 성격은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깊다. 가족애가 있고 또 조카의 말을 믿는 걸 보니까 조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그리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야 라고 해서 좀 엄격한 면도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 기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06쪽입니다. 갈등의 양상 파악하는 활동인데요. 문제 먼저 확인할게요. 1번. 이 소설에는 문기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에 따라 문기가 겪는 마음속 갈등의 양상과 그에 따른 행동을 정리해 봅시다. 마음속 갈등, 내적 갈등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내용 확인할게요. 과정과 사건의 진행, 갈등의 양상, 그리고 문기 행동을 정리해 보는데 함께 정리하면서 확인합니다. 원인은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고깃간에 가서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기를 사러 갔는데 그곳에서 더 많은 거스름돈을 받게 되자 돈을 가지고 싶은 마음과 또 하나 어떤 갈등이에요?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그 갈등이 있었고요. 문기는 이 과정에서 수만이의 꼬임에 넘어가서 더 받은 거스름돈을 수만이와 함께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본다면 삼촌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는데요. 갈등하는 걸 보면 삼촌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음, 말했다 혼날까봐 말하지 못하는 그 갈등이 있었고요. 그 결과 문기는 삼촌에게 혼날까봐 또 삼촌이 실망할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적어두셔야 합니다. 적어가면서 살펴보세요. 수만이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갈등은 수만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수만이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 협박을 받게 되니까 도둑질 한다는 것을 이렇게 소문을 퍼뜨릴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양상에 따라서 문기가 마음속에 어떤 갈등을 겪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어서 봅니다. 아랫집에서 쫓겨난 점순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자기가 훔쳤는데 그 죄를 점순이가 뒤집어 쓰고 쫓겨난 점순이가 울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문기가 사실대로 말할 수 없다. 뭐와의 갈등이겠어요? 사실대로 말해야겠다. 돈을 훔친 사람이 자기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과 사실대로 말할 수 없다는 그 갈등이 있는데 그 결과 자기 잘못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신 시간에 정직에 대해 배우고 문기가 갈등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괴롭지만 그냥 이대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선생님에게 잘못을 고백해야겠다는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문기는 죄책감 때문에 자백할 것을 결심하고 담임 선생님 댁을 찾아갔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한 병원에서 삼촌에게 자신의 모든 잘못을 사실대로 털어놓게 됩니다. 107쪽입니다. 갈등의 양상 파악하기 이어지는데요. 이번 이 소설에는 문기와 수만이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문기와 수만이의 갈등, 외적 갈등 한번 정리해 보자 라는 것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물 대 인물의 갈등,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란 말 쓸 수 있는데 삼촌에게 꾸중을 들은 뒤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은 고깃간 집 앞마당에 던짐. 그리고 문기와 수만이의 갈등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봅니다. 문기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수만이는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해결하려고 문기가 한 행동 살펴본다면 문기는 소문을 내겠다는 수만이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줍니다. 빈칸은 여러분 적어가면서 같이 살펴보는 것이죠. 같이 살펴보셔야 하고요. 선생님이 정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기가 한 행동의 결과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수만이와 갈등은 해결되었지만 문기의 내적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107쪽 세 번째 갈등의 양상 파악하기 활동으로 알아두기도 확인하고 갑니다. 우리가 소설의 이론 공부하면서 갈등의 개념, 갈등의 종류 확인했었는데요. 여기 교과서 내용도 다시 한번 읽고 갑니다. 갈등의 개념과 종류, 갈등이란 갈등의 개념 확인합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 또는 그런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고요. 문학 작품에서는 인물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얽혀 있음을 나타내거나 인물과 인물 또는 인물과 외부 환경이 대립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서 생기는 갈등.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왜 일어날까 말까를 갈등하고 먹을 게 있을 때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한 인물 내면의 갈등,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은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외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인데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고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 선생님이 예전에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수만이와 문기의 갈등은 당연히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네 번째, 인물의 행동 평가해 보고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문제 먼저 확인합니다. 3번,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좋은 말 먼저 확인할게요. 인물의 행동을 평가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세요. 문기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 고깃간 주인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의 처지 등을 고려하여 문기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번 평가해 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1번, 갈등의 진행 과정과 해결 과정에 나타난 문기의 행동을 평가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해하거나 공감한 점이 있는지 비판할 점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적어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담임선생님께 사실을 말하지 못한 부분은 공감이 간다. 용기를 내서 찾아가긴 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과 소심한 성격 탓에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공감한 부분이 있으면 적을 수 있고요. 비판할 점. 숙모의 돈을 훔친 일은 옳지 않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돈을 훔치는 일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네 번째, 인물의 행동을 평가해보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 생각해보는 활동인데요.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일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뭘까?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잘못을 했을 때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등 여러분 생각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지 활동 시작합니다. 우리 108쪽에 4번 문기에게 편지를 써보자는 생략합니다. 대신에 감상문을 쓰는 활동을 지금 할 건데요. 학습지 출력하셔서 옆에 두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작성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1의 활동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정리하고 평가하기라고 하였는데요. 등장인물, 문기나 수만이 또는 기타 삼촌이나 점순 그 밖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는데 행동 먼저 적어보고 문기의 행동, 수만이의 행동, 그 밖의 인물의 행동 한번 적어보고 문기는 어떤 아이 같은지, 수만이는 어떤지, 그 밖의 인물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이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문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문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교과서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행동 중에 여러분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는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적어 보세요. 그렇다면 감상문 쓰기 두 번째 활동으로 자신의 삶 성찰하기를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 생각해 보는 활동인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여러분 생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적고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써보는 활동입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경험
혹은 양심을 속이고 힘들었던 경험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양심을 지켜서 자랑스러웠던 일 정리해 보기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못했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거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셔도 좋고,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양심을 지켜서 자랑스러웠던 것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속담이나 한자성어, 명언 찾아보고 의미와 중요성 정리하기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정직과 관련된 좋은 글귀가 있으면 한번 적어주셔도 좋고요. 혹시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검색해서 명언 하나 인상적인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상문을 쓸 때 이 명언을 인용해서 중간에 넣어서 글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활 주변에서 정직한 삶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을 찾아 정리하고 출처 밝히기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형제 자매 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례를 적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뉴스나 기사문 등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지 않으면 글쓰기 전에 수업 끝나고라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늘은 말 것만에서 강조하는 것이 정직이잖아요. 양심 있는 삶. 그러니까 용기 있게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세가 왜 중요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라서 선생님이 예시 답안은 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칸에 정리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을 읽고 감상문 쓰기 활동을 해보는데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기록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작품 배우기 훨씬 전에 한 주 한 권 읽기 활동으로 이 작품 읽고 감상문도 써봤습니다. 그때는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감상문을 쓴 거였고, 지금은 공부를 한 후에 쓰는 거라서 지금 쓰는 내용이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년반 번호 이름 학습지에 적어주셔도 좋고, 혹시 자기가 워드를 쳐서 친 내용을 올리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1과 2의 활동 모두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하늘은 말 것만 작품의 내용과 관련해서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고 생활 주변 사람들과 관련을 지어 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본 후에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직의 중요성과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활동 모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들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록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지금 수업 끝나고 이제 여러분 자료 찾아가면서 글을 쓸 텐데요. 감상문을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자정까지, 그래서 분량은 A4 한 장인데 최소 분량 반장 이상,
한글로 작성을 하거나 학습지에 직접 여러분이 쓰셔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과제 제출방에 올리시는데 혹시라도 과제 제출방에 안 올라가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 안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읽어보기, 홍길동전 작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라도 홍길동전 작품 있으면 미리 읽어보셔도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홍길동전의 내용 전부 실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실렸기 때문에 이 작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직은 지혜라는 책을 여는 첫 번째 장이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수업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한번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